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0회 동안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범위를 보고 싶었는데 학원에서 하프 모의고사 50점이어가지고 지금 진도별로 진행은 계속 할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지난 시간 자, 2차 학습입니다. 자, 첫 번째 저랑 같이 했던 그 사례민법 이건 계속해서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 그러니까 정리암기가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왔으니까 계속해서 질문 보고요. 쟁점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쟁점이냐? 거의 정해졌다라고 계속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항상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원고, 청구 라인, 피고, 그리고 항변 라인입니다. 그럼 청구 라인에서 채권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채권자 대위권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와줄란가. 그래서 포커스를 일단 1회차는 채권자 대위 소송 그리고 2회차도 채권자 대위권이 아름아름 나올 건데 채권자 취소권의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자, 출제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 양도. A급 문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끊고 강론 영역에서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임대차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시면 되겠다. 네 가지. 그리고 물건은 자, 오히려 포커스가 여기잖아요. 민법 213. 214니까 항변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얘도 쪼개봅니다. 자, 채권과 관련돼서는 자, 작년에 상계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자, 소멸시효. 작년 상계 소시가 다 나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소멸시효 잡아주시고 그리고 변제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변제. 계산형 문제가 지금 다시 한번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당이랑 대위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자, 그래도 여전히 상계 라인입니다. 두 가지 소멸시효랑 상계 부분 그리고 이제 물권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자, 요 구간이죠. 민법 213 단서 작년에 요 구간에 유치권이 나왔으니까 저랑은 두 가지 점유취득시효 끼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입니다. 지금 법정지상권이 상당히 많이 쉬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세권 법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법지 라인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 민법 213 단서와 관련해서 이제 얘네들의 공통이잖아요. 공통. 지금 이 문제가 민법 총칙에도 걸려 있는데 피고의 항변 사유에서 공통으로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3자 보호법리요. 제3자 보호법리입니다. 가족법 영역까지 확대되니까 오늘 1문에서 바로 뿌려졌잖아요. 의사표시 선의 제3자 오늘자 문제 두 번째 부실법 제3자요. 이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제 제3자 인데 얘는 여기로 가세요. 가족법 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합의 해제 상속재산분할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전범위를 보고 싶어 했냐면 전범위를 봐야 중간에 가족법을 넣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진도별 하프 모의고사여가지고 진도가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 기출사례 민법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가 기본서인데요. 이건 우리 수험생분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기본서 이제 볼 만큼 봤다. 나는
볼 만큼 봤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판례 중심으로 조금 학습을 추가해 주시고, 자, 여기에 더하여 이제 최종 방점 찍힙니다. 제가 23, 24, 25 지금 25는 아직 시험이 좀 남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추가되는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민법이 끝나고 나서 민사송법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최신 판례가 나오면 또 계속해서 추가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제가 2개년치를 준비해 놨는데 25년 진짜 시험 보기 전까지입니다. 이거는 전 영역 공통이에요. 전 영역 공통. 작년에 형사송법이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나왔다고 했죠. 무조건 봐주시고 A급 쟁점이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라인에 걸리는 A급 쟁점이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챙겨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오늘 민총 제공됐고요. 내일 채권 총론 강론 제공될 거고, 그리고 물건, 가족법 이렇게 제공이 차근차근 될 겁니다. 중요한 거 중심으로 제가 별표 2가지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은 모의고사 해설 하나, 최신 판례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기출 중심으로 출제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1번 잘해주셔야 됩니다. 제 교재 기출사례민법. 정말 저걸 잘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1-1번입니다. 자, 기본적 사실관계. 자, A는 B와 이혼하였으며 A가 사망하자 미성년의 자녀 갑과 을이 A가 남긴 X토지를 상속하였다. 자, 그 친권자인 B는 갑과 을을 대리하여 병에게 X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고, 병은 B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 B는 X토지에 관하여 갑과 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끊으셔야 돼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자, 이제 요거 쟁점 관련돼서 가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첫 번째 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대로 가볼게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나왔죠. 자, 그럼 친권의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넓은 재량입니다. 천부인권이란 말이에요. 천부인권. 그러니까 친권의 범위를 그냥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 정말 엄청난 재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요거 제동을 겁니다. 그럼 2가지가 필요해요. 이거 단계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921조 이해상반행위. 이거 우선 검토해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다? 선의제3자 보호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강행규정 절대 무효. 자, 근데 두 번째, 혹시라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검토해 주셔야 돼요. 924조 혹시라도 친권 남용 아니겠는가. 친권 남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924조 친권 남용으로 갈 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효이고 여기 없어요. 선의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의제3자 보호규정.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틀어버렸죠. 야, 이거 이러지 말고 얘를 가자. 이걸 유추 적용해버리면 어쨌든 무효가 나옵니다. 맞죠? 107조 1항 단서 무효가 나와요. 즉 상대방의 악의 내지는 경과실입니다. 이러면 거래 상대방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됐을 경우에 완전 실익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 적용을 했을 때는 선의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데 이걸로 들어가는 순간 107조 1항 단서 이하에 다만 이러한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거 있어요? 내고 쉽죠? 왼쪽 노란색 구간은 어떤 것까지 들어갔어요? 경과실. 무효입니다. 맞죠? 근데 요놈의 제3자는요.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경과실 라인은 거래 상대방의 계약의 유무효일 때 따져보는 거지 선의 제3자를 따질 때는 과실은 불문한다고 우리가 민법 때부터 공부를 해왔어요. 통정허위 표시 다시 생각해봅니다.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선의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고 과실은 묻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 때문에 지금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여기에 실익이 있다. 얘네들은 진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강행 규정이야. 걸리는 순간 절대 무효라고 얘기를 빡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107조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와버립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가볼게요. 자, 그 후 병은 나왔네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 형광펜입니다. 딱 나왔잖아요. 정. 여기 나왔죠. 정. 얘가 병. 이제 지위 확정시켜야 됩니다. 야, 그래 너는 알겠어? 병. 근데 얘는 정입니다. 다 나왔죠. 자, 정과 5억 원의 엑스토즈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정 앞으로 소유권 전등기를 맞춰주었다. 자, 1문 가보겠습니다. B가 병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친절하죠. 이해 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첫 번째 이거 약서술일 겁니다. 이거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친권남용 사안이에요. 이해상반행위 우선 검토하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친권남용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 개념이 나와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지 실질적으로 이해 유무 대립관계 불문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게 필요하다? 친권에 따르는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친권자와 누구다? 미성년자 사이에 이 vs 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3자잖아요. 이미 알고 있죠. 제3자가 이득을 얻었는데 그 제3자는 친권과는 관련성이 없어요. 친권과는. 그러니까 X.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연장선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상반행위는 X고요. 친권 남용일 때 이제 들어가는 라인 여기. 이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친권 남용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권에도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해서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간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B가 병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해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근데 기본적 사실관계 네 번째 줄 가볼까요?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병은 B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답니다. 자, 병 확인됐네요. 끝. 설명 제시됐죠? 아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문 갑니다. 위 사실관계 추가하여 갑과 을은 정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B가 친권을 남용하여 대리행을 하였으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을 상대로 등기 말소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거는 당연히 말소를 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얘거 말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뒤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정은 자신은 107조 1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갑과 을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랑 처음 풀어보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쟁점을 다 제시했어요. 쟁점을 다 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서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이런 말 다 빠질 거예요. 그냥 질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 따져봐라. 너무 어렵지. 맞습니까? 지금 설문에 이게 없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 시험장 갔을 때는 이 단어 안 보여. 이 단어 안 보인다고 봐야 돼. 이문에서도 이런 말 전혀 안 준다고 봐야 돼요. 107조 1항 단서 안 줘. 안 준다고 봐야 돼. 다 가로 열고 닫아서 생략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정의 주장은 타당한가? 우리 첫 등장이기 때문에
제가 쟁점을 다 제시했다 이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1페이지 해설로 가보실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이해 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반갈로 1번입니다. 921조 드래그 되셔야 되는 거고요. 답안에 921조 써져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러한 이해상반의 유무는 다시 한번 행위 자체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 판단, 행위의 동기 연유 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921조 더하기 판단 기준 써져 있어야 되고요. 사안의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친권에 따르지 않는 바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2번에 자, 반갈로 1번입니다. 가항을 자 먼저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가항 누락하시면 안 돼요. 친권 남용 할 때 친권 판단 기준 천천히 두 번째 줄부터. 그 밑줄 친 부분이 거의 할 일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921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넓은 재량입니다. 자, 그리고 단어 봐보세요. 얘는요 진짜 객관적으로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끝내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미 이 단어가 조금 주관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객관 더하기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친권자의 남용을 판단하려면 껄끄럽다라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 아니 내 아이 재산을 내가 관리해서 처분하겠다는데 그걸 친권 남용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권 남용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순간 상대방 기준에 뭔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치, 친권자의 남용을 판단하는 것보다 친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얘는 친권과는 관련이 없는 자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 판단이 수월했다라는 거예요. 실익이 또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특히 나번,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에도 대리권 남용이 유추적용된 여부가 문제되나 판례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행위이고, 자, 잘 보세요.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런 사실,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형광펜입니다. 이게 어렵고 이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다시 이거 두 가지가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끊으셔야 돼요. 지금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악의 또는 경과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악의 또는 경과실. 그래서 사안에서 이걸 준 거예요. 교수님께서 악의를 준 거다. 악의를 준 거구나. 악의를.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사안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악이니까. 자, 근데 넘겨보시면 자, 농거 라인에서 양갈로 1번에 친권남용이니까 통과시키고, 자, 양갈로 2번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에 대하여 판례는 친권남용 행위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선의의 제3자, 선의 형광펜입니다. 보세요. 선의밖에 없어요. 여기에 선의, 무과실의 제3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선의, 무과실 그러면 안 됩니다.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남들과 배점을 조금 올려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이런 단어가 필요하죠. 이건 통정어에 펴셔서 봤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 함은 정말 선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리는 친권남용에도 적용된답니다. 그러므로 뒤에 107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 사안 보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에 해당하죠. 지금 다행이에요. 사안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정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 준비한다? 전혀 알지 못했지만 과실이 있는 요 경우입니다. 다시 보세요. 정은요.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거는 따지지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어떤 걸 준비한다? 정한테도 선의 경과실을 줘버리는 것. 선의 경과실. 병의 대리권 남용 사실과 관련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았거든. 그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다? 선이기 때문에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보호를 받습니다. 얘네 둘의 차이점 아시겠죠? 경과실 무효, 경과실 유효입니다. 다시 경과실 무효. 직접 거래 상대방은 경과실 무효. 그 이후에 제3자는 경과실 유효. 이걸 의도한 문제가 1문.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2문의 1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요 사안이죠. 지금 둘 다 미기출입니다. 미기출. 그리고 2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도 언급이 될 건데요. 과연 이걸 교수님들께서 민법에 낼지 민소법에 낼지 몰라서 일단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채권자 대의 소송은 적법하다. 검토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교환적 변경도 적법하고 채권자 대의 소송은 취하되었으니까 소멸시효 본안 판단만 잘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또 가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A급 쟁점이 지금 소시 걸렸고요. 그리고 최대와 양도 걸렸죠. 출제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문제. 자, 을은 2005년 7월 1일 자신의 X주택의 보수를 1억 원의 갑에게 의뢰하였고 X주택을 인도받은 갑은 의뢰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약정기한인 06년 7월 1일 공사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공사대금 채권자예요. 수급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06년 날짜 보자. 7월 1일 완공입니다. 자, 시작하셔야죠.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금전채권 기산점 완공일부터 시효기간 3년입니다. 09년 7월 1일 1응 이런 단어 완성. 어떤 말이 없으면 별도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입니다. 그러니까 이하에서 요걸 검토하셔야 되겠죠. 중단 사유.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지 봅시다. 자, 문제. 자, 문제 1번. 자, 을이 공사대금이라고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갑은 X주택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자, 끊고요. 쟁점 진짜 다 잡아드립니다. 로마자 1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갑의 유치권 행사로 공대금 채권 소시 중단 안 됩니다. 안 돼요. 혹시 법전 있나요? 326조. 326조.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맞죠? 자, 승부처 벌써 첫 번째 나왔잖아요. 누락하시는 분 많다니까. 우리가 누누이 알고 있었지만 유치권 행사는 공대금 채권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표명이 돼야 돼. 근데 유치권 행사 자체로는 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막바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 행사했거든. 이런 말 하면 이거 행사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딱 이렇게 나오잖아. 유치권 행사다. 아직 중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중단은 자 드디어 나왔다. 이해. 2009년 6월 1일입니다. 진짜 와, 한 달. 지금 완성 한 달 남겨두고 뭘 했냐면 자, 을이갑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에 가름하여 3개월 정도 X주택 사용할 것을 제의하였고 갑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X주택을 사용 수익하기 시작했다. 와, 이걸 뭘로 봐야 돼?
자, 여기부터 확인할까요? 소유자을이 사용 승낙했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324조. 조문 보셔야죠. 있습니까? 채무자의 동의, 사용 승낙. 3개월이면 단기로는 물론 볼 수 있겠지만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324조 나왔고요. 자, 문제는 이자 가름이죠. 여기서 중단 버튼이 첫 번째 눌러주셔야 됩니다. 일부 변제, 승인, 중단. 이거 못 찾으시면 안 돼요. 이거 못 찾으시면 안 돼. 승인 중단. 왜 승인 중단을 찾으셔야 되냐면 얘가 그리고 나서 지급 명령 신청 버튼을 또 누르는데 언제 누르는지 봅시다. 자, 뒤에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10년 4월 1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요거 중단 사유 재판상 청구란 말이죠. 자, 로마자 2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자 2번. 로마자 2번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로마자 1번과 로마자 3번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봅시다. 로마자 1번. 유치권 행사는 소시 중단 사유가 아니다. 끝. 진행 계속한다. 그리고 갑이 10년 4월 1일 지급명령 신청을 한 건 어떻습니까? 완성 후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살리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중단 사유는 얘를 놓쳤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지. 큰일 난단 말이지. 얘 끼고 얘로 와주셔야 됩니다. 중단 사유가 몇 개다? 2개다. 그리고 이하 얘가 확정되겠죠. 자, 언제 확정되는지 볼게요. 자, 지급명령 신청은 10년 6월 1일 확정이 된답니다. 자, 이제 가자. 10년 6월 1일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된답니다. 중단됐고요. 확정됐을 경우 자, 여기서 필요한 법조문이 이제 나와야 된다. 165조가 나와야 되죠. 민법 165조 판결 확정 채권이요. 법조문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165조 확인됐죠? 자, 갈게요. 쭈루루루룩. 얘 10년짜리네요. 어이구. 여기로 연장이 돼버렸지. 연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를 같이 볼게요. 자, 그랬더니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위 주택을 3억 원에 매도하고 당일 소유권 전등기를 격려한 우리의 정입니다. 아, 우리 정 진짜 여기서 나왔지, 정이. 아, 정말 안타깝다. 우리 정 나옵니다, 정. 얘는 미안해. 너는 너야. 맞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이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곰곰이 봤더니 어라?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됐고 누가 봐도 지금 한참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14년 6월 1일 정은 갑의 공사대금 채권은 10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즉 여기부터 이제 10년 6월 1일 확정됐으니까 어떻다? 여기부터 3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14년에 어떻다? 정이 소시 완성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그치, 10년 6월 1일 확정된 순간부터 다시 3년이 진행하면 얘 주장 타당합니다. 두 번째, 아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면 165조가 적용돼서 어떻다? 20년 6월 1일 연장되기 때문에 너의 소시 완성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장을 더 봐볼게요. 갑을 상대로 나왔다. X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정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지금 제가 소시 쪽에 포커스를 맞췄죠. 만약에 인도 청구 소송을 구하면 기각입니다.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에요. 유치권 기각.
인도 청구의 소송으로 물어보면 기각. 이유인즉슨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살아 계시답니다. 자, 넘겨보시면 해설에 자 3페이지 요거 그대로 챙겨가세요. 진짜 압축된 문장입니다. 자, 특히 자 농거 양갈로 1번입니다. 자, 사안에서 갑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갑이 X주택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바 326조로 바꿔주시고요. 326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저도 조문이 헷갈려가지고 326. 그래서 별도의 중단 사유가 없으면 2009년 7월 1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락하시면 안 돼요. 배점 들어가 있습니다. 배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양갈로 2번. 자, 이제 얘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일부러 압축해서 보여드립니다. 압축해서. 답안으로 쓸 수 있을 정도. 내용만 들어가시면 되니까. 승인 중단입니다. 승인 중단.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승인 중단. 얘로 중단 버튼이 하나 눌러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어때요? 바로 중단 버튼 한 번을 더 눌렀지 않습니까? 그쵸? 중단 버튼을 다시 또 눌렀죠. 왜냐? 여기서 승인되는 순간 이거 싹 다 없어지지. 리셋해서 0부터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3번에 가번.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는 165조에 과연 얘가 들어가는가? 165조에 얘가 들어가야지만 10년으로 연장된단 말이에요. 얘는 엄연한 의미로 치면 자, 독촉 절차예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판상 청구로 보기에는 조금 미약해. 우리가 보는 재판상 청구는 이행 청구 소송, 확인 청구 소송, 형성 소송 이런 걸 우리는 재판상 청구라고 하는 거지. 지급 명령 신청은 누가 봐도 돈 내놔라는 독촉 절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넓게 인정합니다. 즉 민법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관련된 재판상 청구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두 번째 줄 요 문장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판결을 받기 위한 소외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자, 재판 기간의 공권적 판단 형광펜입니다. 표현 멋있죠? 우리도 알아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갈로 나번에 두 번째 줄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유치권이 성립된 우리의 부동산 매수인께서 10년 연장효를 부정하고 종전 단기 3년을 주장하면서 소시완성 주장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반갈로 1번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나 유치권자에게 별개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종전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 없답니다. 밑에다가 요거 비교군으로 이게 작년에 기출이 됐어요.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죠. 이게 작년. 배점 25점짜리. 무섭습니다. 진짜. 25점. 그런 문제 안 내셨으면 올해는 이제 계속 기도드리는 거 제발 25점, 20점 덩어리 큰 거 가지 말고 15점, 최대 15점까지만 만들어 주시라. 25점 진짜 하나 틀리면 거의 진짜 변별력이 엄청납니다. 변별력이. 얘는 연장 안 되죠. 종전기간에 따른단 말이에요. 종전기간에. 자, 따라서 사안의 경우 두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은 종전 3년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 주장은 이유 없고 바꿔 말하면 인도 청구는 인용입니다. 인도 청구는 기각입니다. 기각. 인도 청구 소송은. 자, 그리고 이제 이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문제는 우리 꼭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잘하자. 또 단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 지금 점수 볼까요? 점수?
15점인데, 자 보세요. 15점인데 얘를 20점까지 올리면 교환적 변경이 추가 쟁점으로 여기에 들어가요. 교환적 변경이. 일단 알아만 두세요. 자, 2번 보시면 갑에게는 1억 원의 채권자 병이 존재하고 있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거 공대금이에요. 머릿속에 지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06년 7월 1일이었고 쭈루루룩 09년 7월 1일이야. 그리고 지금 갑의 채권자 병이 있답니다. 대위소송 들어가려고 하겠죠. 첫 번째 줄 뒤에. 자, 병은 갑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갑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병이 갑을 대위하여, 자, 똑같죠. 09년 6월 1일. 계속 제가 맞춰드리는 거예요. 자, 갑니다. 09년 버튼을 아하 이때 눌렀다. 대위소송입니다. 자, 첫 번째 격파하셔야 되는 것.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피대위 채권이 공대금이고요. 피보전 채권은 대여금입니다. 여기도 써놓을게요. 대여금. 자, 질문.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중단되는 거 맞죠? 얘 아닙니다. 공대금이 09년 6월 1일 중단료 버튼이 눌러졌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하자. 자, 채권자 대위 소송은 적법하다 통과. 자, 위 소송 중에 갑이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병에게, 자, 변제를 위하여 양도 형광펜입니다. 변제를 위하여 양도입니다. 가름 아니죠? 가름 아니에요. 즉 변제 목적의 양도입니다. 담보 목적의 양도예요. 채권 양도 파트에 있고요. 이러면 기존 대여금 채권 소멸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사건 번호. 그리고 나서 어이구 병에게 변제조로 양보했지 않습니까? 변제조로 양도했으니까 병의 기존 채권은 소멸 안 됩니다. 대여금 채권이죠. 안 돼. 이게 대물변제인 가름조로 넘어가야 돼. 가름조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 수험생들 재량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본 것 같다. 나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소멸 안 되니까 지금 얘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그러면 대위소송 제기 안 하고 자 갑니다. 이에 병은 어이쿠 2010년 11월 1일 양수금 청구해소로 변경합니다. 자 칠판 잘 보세요. 또 똑같이 해드립니다. 10년 11월 1일 양수금 청구. 자 확인 들어갈게요. 계속 눈으로 보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하면요. 0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완성 전 청구 맞죠? 두 번째 10년 11월 1일 양수금 청구를 기준으로 하면 완성 후 청구 기각. 완전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어디에 손을 들어줬다? 09년 6월 1일자 대위소송이 이 친구로 지금 교환적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09년 6월 1일. 09년 6월 1일 그대로 유지야. 그대로 유지. 자 따라서 뒤에 채권자 대위 소송은 취하되었다. 소변경서가 다음날 을에게 송달되어 자 갑니다. 병의 양수금 청구 소송이잖아요. 이게 소송물로 완전 바뀌지. 1번 이렇게 바뀐다. 그럼 지금 원고 청구 근거 양수금 청구. 아이고 양도계약 체결했겠죠. 뭐 대항요건 구비했겠지. 그러니까 2번 갑의 소시 완성항변 이렇게 들어가네.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목차책에 보세요. 원고 청구, 피고 항변. 다시 원고 청구, 피고 항변. 원고 청구, 피고 항변. 자, 쭉 갑니다. 뒤에 소변경사가 다음날 을에게 송달되고 병의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을은 갑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09년 7월 1일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얘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양수금 청구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09년 7월 1일 이후에 완성 후 청구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격파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해설로 넘어가 보시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 서술하시오였기 때문에 제가 1번 쟁점의 정리로 들어갔고요. 자, 2번부터 다시 가볼게요. 누락 유의. 일단은 갑은 갑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06년 7월 1일부터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한 09년 7월 1일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나번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09년 6월 1일 을을 상대로 제기한 대위소송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3번에 자 갑원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갑원. 분량 조절을 하실 수 있겠죠. 3번 대위 소송을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무 다시 칠판 보세요.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내용을 쓰고 싶은데 지금 요 부분에서 적법이라고 제시가 됐어요. 이게 지금 출제자의 배려입니다. 적법 제시. 여기다가 요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법정소송 담당서에 따라서 효과만 써야 돼요. 효과만. 누구에게도 미친다?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요건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고민하는 거. 배점이 20점, 25점이면 분명히 여기서도 요건 써야 돼. 이거 1소송에, 즉 전소송의 적법성을 쓰시고 양수금 청구 다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쟁점이 아니라 요쪽이 쟁점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분량 조절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우린 이걸 승부처를 거야 된단 말이죠. 자, 양갈 1번 팔레트도에 별표 2개 하시고 자, 확인 들어갑니다. 이거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 교환적 변경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로마자 1번 채권자 대위 소송의 소송물과 양수금 청구의 소송물은 자, 동일하다. 소송물 동일 형광 펜입니다. 맞죠? 소송물 동일하죠. 공대금이랑 양수금이랑 누가 봐도 소송물이 동일하고요. 뒤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동자미는 꼭 쓰셔야 됩니다. 동자미를 쓰고요. 양갈로 2번 사안의 경우에 채권 양도의 경우 기존의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바. 자, 대여금 채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채권 양도의 경우 기존 채권 채무의 동일성 유지 형광펜입니다. 채권 양도 개념 하나 써주시고 자 그리고 민법 조문입니다. 이제 중단유의 인적 범위 혹시 167조 확인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단유의 인적 범위 167조 아니죠. 176조 중단유의 인적 범위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규정 173조인가요 그러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규정 몇 조예요? 169조요?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 이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169조 중단유의 인적 범위 당사자 및 그 이후의 승계인. 이거 맨날 헷갈려요. 169조. 자, 법적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169조. 얘 맞죠? 중단 이후의 승계인 맞습니까? 자, 가볼게요. 이제 승부처는 여기 있습니다. 중단 이후의 승계인. 여기에는 얘 들어가는 거 맞죠? 특별 승계인 들어갑니다. 누구? 양수인. 특별 승계인. 여기까지 쓰시는 순간 배점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민법 관련된 논거는 꼭 쓰십니다. 소송물 동일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아니다. 그리고 어떻다? 중단 이후에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그래서 동, 잠, 승 이렇게 세 가지 논거는 꼭 잡아주시고
그래서 최종 결론, 어이구, 부당하다. 부당하답니다. 제 해설 보면 별거 진짜 없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자, 답안을 쓰심에 있어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목차는 중요한 잘 모르겠다. 목차는 정말 자신 없다. 저와 함께 목차 잡기 연습을 해도요. 시험장 가면 등에 식은땀 흘립니다. 4월달인데도 더워요. 우리 수험생들 안에는 반팔 입고 가실 거야. 겉옷 하나 챙겨가고. 그러니까 가면 멍해집니다. 이건 우리 수험생의 이야기였어요. 나한테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애초에 목차를 안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럼 목차를 안 잡게 됐을 때 목차는 안 잡아도 되지만 아니, 내용을 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은 잡아야지 목차는 안 잡아도. 그러니까 내용은 정말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기술을 하시자 이겁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설문 기준으로. 저 단계적으로 갔잖아요. 여기까지는 이거, 여기까지는 이거, 여기까지는 저거. 계속 그렇게 진행했죠. 다시 한번 순서대로 여기까지는 요거 뽑을 거 뽑고, 그래서 여기 뽑을 거 뽑고, 그래서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했는데 뽑을 거 뽑고 실효 중단료가 유지되는가, 이렇게 들어왔죠. 단계적으로 계속 가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보세요. 내용은 목차는 자신 없다. 내용은 설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기술하고, 쟁점의 정의 이런 것도 나는 진짜 무섭다. 1번 결론, 2번 이유, 넘버링만 붙여주시라는 겁니다. 대신 줄은 바꿔주세요. 줄은.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이 진짜로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답안지 열람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야, 너 진짜 목차 이렇게 잡고 안 잡았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는 내용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최소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법조문 강조하는 이유, 다시 얘 활용하시는 겁니다. 표제를 목차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위소송이 찍혔잖아요. 그럼 404조. 오케이, 콜. 여기서 채권량도 찍혔잖아요. 450조. 449. 대위소송에 따른 효과, 양도에 따른 효과. 그냥 이렇게만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얘, 죄송합니다. 얘를 제가 또 까먹었어요. 요즘 정신줄을 저도 반 놓고 있어가지고 까먹었지. 그리고 나서 보세요. 얘, 교환적 변경. 이게 민사소송법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판례만. 이게 잡는 거죠. 이게 판례죠. 시험장 가셔서 다시 한번 얘를 찾아야 거의 6분응선까지 딱 안착할 수 있어요. 6분응선. 조문을 암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다짜고짜 설문 보고 아싸 판례사안이다. 판례부터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법조문 찍고 읽고 판례 도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2교시는 자 요겁니다. 민법 총칙 최신 판례 자료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